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월 17일 굿모닝 MBN 시작합니다.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대장동과 위례 신도시 개발 비리와 성남FC 불법 후원금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제1야당 대표에게 구속영장이 청구된 건 헌정사상 처음으로 검찰은 이 대표가 측근들과 함께 증거를 인멸해왔다며 구속의 필요성을 밝혔습니다. 이재명 대표는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에 대해 국가 권력을 정적 제거에 악용하는 검사 독재 정권은 반드시 심판을 받을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민주당은 오늘 대규모 규탄 대회를 예고했고 국민의힘은 당연한 결과라며 체포동의안을 가결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구속기한이 끝나 지난해 11월 석방됐던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가 오늘 영장실질심사를 받으며 다시 구속 갈림길에 섰습니다. 검찰은 김 씨가 대장동 개발 사업과 관련해 범죄 수익 340억 원을 숨겼다고 보고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튀르키예 강진 11일째를 맞아 17세 소녀가 248시간 만에 구조되면서 기적 같은 생還소식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진 사망자는 4만 2천 명을 넘긴 가운데 유엔은 튀르키예 강진 피해자를 위한 10억 달러 규모의 기금 모금을 시작한다고 밝혔습니다. 미국의 1월 생산자 물가지수가 전달보다 0.7%, 지난해 같은 달보다는 6% 각각 상승한 걸로 나타났습니다. 소매 물가에 이어 도매 물가도 시장 전망보다 높게 나타나면서 미국의 인플레이션 장기화 우려가 다시 고개를 들고 있습니다. 오늘은 전국에 구름이 많은 가운데 오후부터 남부지방과 제주도를 중심으로 비나 눈이 내리고 내일 오전에는 전국으로 확대되겠습니다. 미세먼지 농도는 수도권 등 서쪽 지역을 중심으로 나쁨 수준을 보일 전망입니다. 검찰이 제1야당 대표인 민주당 이재명 대표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헌정사상 처음 있는 일이자 수사가 시작된 지 1년 5개월 만인데요. 검찰은 이 대표에게 배임과 뇌물 등 5가지 혐의를 적용하며 검찰총장이 직접 나서 중대한 토착 비리라고 설명했습니다. 먼저 검찰의 영장 내용을 심가현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검찰이 대장동 개발 사업의 최종 결재권자였던 이재명 민주당 대표에 대해 성남FC 사건과 묶어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제1야당 대표에게 구속영장이 청구된 건 헌정사상 처음입니다. 구속영장 청구서 분량은 150페이지에 달하는데 대장동 개발 의혹에는 배임, 성남FC 후원금 의혹은 제3자 뇌물죄, 위례 개발 의혹엔 부패방지법 위반 등이 적용됐습니다. 이 대표에게는 성남시장 시절인 지난 2014년 대장동 개발 당시 초과이익 환수 조항을 삭제해 성남도시개발공사에 4,895억 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가 적용됐습니다. 성남FC 구단주였던 지난 2014년에서 2016년 사이 네이버와 차병원 등 4개 기업에서 받은 후원금 133억 원도 뇌물로 받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이 대표가 직접 승인한 문건들에 대해 진술을 회피하면서 사건을 정치 영역으로 끌어들여 처벌 회피를 시도한다며 증거인멸 우려가 커 구속이 필요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원석 검찰총장은 영장 청구 직후 이번 사안이 지방 권력과 부동산 개발업자가 유착한 지역 토착 비리로서 극히 중대하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검찰은 검찰의 일을 하는 것이고 국회는 국회 일을 하는 것입니다. 앞으로 국회에서 어떤 절차가 진행될지를 예측하고 검찰의 일을 그만둘 수는 없습니다. 대장동 의혹은 지난 2021년 9월 불거지면서 대선 레이스를 강타했고 정권 교체 이후 수사팀이 전면 교체되는 등 진통을 겪었습니다. 화천대유가 제 거였으면 제가 저한테 뺏었겠습니까? 응? 그리고 차라리 민간 개발하겠지 말라고 공공 개발하겠어요? 본격 의혹이 불거진 지 1년 5개월 만에 검찰이 비리의 몸통으로 이재명 대표를 지목하면서 수사가 정점을 향하고 있습니다. MBN 뉴스 심가현입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검찰의 영장 청구에 검찰권 사유화를 선포한 날이라며 강도 높게 비판했습니다. 검찰의 주장을 반박하고 결백을 주장했는데요. 국민의힘은 당연한 결과라며 체포동의안이 상정될 시 양심껏 투표하자며 가결을 촉구했습니다. 박규원 기자의 보도입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오후 일정을 취소하고 긴급 최고위를 열었습니다. 범죄 사실이 없기 때문에 어떠한 범죄 증거도 없었다면서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는 역사에 남을 희대의 사건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윤석열 검사 독재 정권이
검찰권 사유화를 선포한 날입니다. 사사로운 정적 제거 욕망에 법치주의가 무너져 내린 날입니다. 증거인멸이나 도주의 우려가 없는데도 무리하게 영장을 청구했다고 쏘아붙이기도 했습니다. 최소한의 요건도 갖추지 못한 정치영장이라는 지적입니다. 야당 대표니까 구속해야 된다. 영향력이 많아서 구속의 필요성이 있다는 그런 영장은 제가 보다 처음 봤습니다. 민주당은 오늘 오전 소속 의원들과 전국 지역위원장 등이 참석하는 규탄대회를 열며 내부 결속 다지기에 나섰습니다. 이 대표는 직접 SNS에 글을 올리며 규탄대회 참여를 독려하기도 했습니다. 국민의힘은 당연한 결과라며 체포동의안 가결을 촉구했습니다. 국회의원 윤리 강령에 따라 양심껏 표결합시다. 21대 국회가 헌정사의 양심을 저버린 죄인으로 기록되지 말도록 합시다. 비명계를 중심으로 한 이탈표가 체포동의안 가결 여부의 최대 변수가 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는 만큼 이 대표는 의원들에게 친전을 보내는 등 이탈표 단속에 나설 예정입니다. MBN 뉴스 박규원입니다. 구속기한이 끝나 석방됐던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의 재수감 여부가 오늘 결정됩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오늘 범죄 수익을 은닉한 혐의 등을 받는 김만배 씨에 대한 영장심사를 진행합니다. 대장동 개발비리 의혹 사건에 연루돼 구속 기소됐던 김 씨는 구속 1년 만인 지난해 11월 구속기한 만료로 석방돼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아왔습니다. 제1야당 대표에 대한 초유의 구속영장 청구, 그 파장과 전망을 짚어보겠습니다. 김태림 기자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세요. 먼저 일정부터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검찰이 영장을 청구를 했지만 지금 국회의원 신분이기 때문에 당연히 체포 동의안이 통과가 돼야 되는 상황이죠. 어떻게 진행이 될까요? 네, 맞습니다. 정부의 체포동의안이 국회로 넘어오는 시점은 다음 주 초쯤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네. 이후 처음 열리는 본회의에서 보고하게 되어 있는데 현재 예정된 다음 본회의는 일주일 뒤인 24일입니다. 여기서 보고가 되면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표결을 하도록 되어 있어서 국회법을 준수한다면 27일 전후로 결론이 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이제 여야가 앞서 필요할 경우에 28일에 한 번 더 본회의를 열자고 협의를 해놨던 만큼 이날 표결 가능성도 거론이 되는데 국민의힘이 28일 대구에서 전당대회 합동연설을 할 예정이라서 이날도 상황은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네, 이제 국무위원 해임 건의안과 달리 체포동의안은 72시간이 지나도 자동 폐기가 되지 않고 다음 열리는 첫 본회의에서 반드시 표결하게 돼 있습니다. 예, 그럼 실제 체포 동의안이 표결에 붙여질 경우를 한번 따져보죠. 이게 통과될 가능성이 있습니까? 이제 이게 무기명 투표로 진행이 되는데요. 국회 제적의원 과반 참석에 과반 찬성이 있어야 체포 동의안이 통과됩니다. 네. 전체 의석이 299석이니까 단순 산술적으로 150명이 찬성을 하면 통과 가능성이 있는 거죠. 150표가 필요하다 이렇게 지금 정리를 해주셨는데 그러면 지금 여당인 국민의힘은 아무래도 찬성표를 던지겠죠? 네, 현재 국민의힘은 모두 찬성표를 던질 게 분명해 보이고요. 네. 이제 정의당도 사안을 보고 결정하겠다고 했지만 불체포 특권을 내려놓자는 취지에서 줄곧 체포동의안 가결에 찬성해 왔습니다. 이렇게 되면 국민의힘, 정의당, 그리고 시대전환 조정훈 의원까지 해서 122표가 찬성표로 예상이 되는데요. 이제 만약 민주당 내에서 28표의 찬성표가 나오면 이재명 대표는 통상적인 영장심사 절차를 밟게 됩니다. 그러면 민주당 입장에서는 이탈표를 막는 게 중요할 것 같은데 이렇게 되면 체포동의안 부결을 당론으로 추진하는 건가요? 이제 현재로서는 그 가능성은 높지 않아 보입니다. 네. 당론으로 부결을 주장할 경우에 방탄 논란이 거세게 일 수 있는 데다 당내에서도 반발이 커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제 이른바 비명계 의원으로 꼽히는 민주당 의원들 자율투표에 맡겨도 충분히 부결될 사안이고 오히려 당론으로 정하면 반발표를 부를 거라는 입장을 밝히고 있습니다. 이제 이런 가운데 민주당은 체포동의안이 국회로 넘어오면 의원총회를 열고 당론 결정 여부 등을 정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이어서 검찰 분위기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검찰은 이재명 대표의 혐의를 입증하는 데 상당히 자신감을 보이고 있다면서요. 왜 그런가요? 이제 검찰은 증거가 충분하다는 입장입니다. 사건 관련자들의 진술, 그리고 이를 뒷받침하는 녹음 파일, 성남시 내부 결제 문건과 이메일 등 다수의 물적 증거를 확보했다는 겁니다. 이제 검찰 관계자는
이재명 대표 측에서 검찰이 직접적인 증거를 갖고 있지 않다는 식으로 공격을 하는데 중요한 증거들은 재판 과정에서 공개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또 검찰은 죄질과 범행 수법이 매우 불량하다, 중형 선고가 예상되는 등 사안이 중대하다면서 혐의 입증에 매우 강한 자신감을 보였습니다. 네, 그리고 어제 보통 영장이 청구됐다고 검찰총장이 입장을 내거나 하지는 않지 않습니까? 이례적으로 검찰총장이 강도 높게 이 대표를 좀 비판을 했던데 어떤 입장이죠? 그렇습니다. 검찰이 영장을 청구한 지 1시간도 되지 않아서 곧바로 총장이 입장을 냈는데요. 검찰 관계자는 그만큼 결연한 의지를 나타낸 것이라고 해석을 했는데 이 총장은 이 사건에 대해 불법 정경 유착, 지역 토착 비리라고 비판하기도 했습니다. 예, 이런 가운데 민주당이 이제 장외 투쟁 강도를 높인다면서요. 우선 오늘 전국 지역 위원장들과의 긴급 회의가 있고요. 본청에서 당 소속 의원들과 당직자, 당원 등 1,500명이 참여하는 규탄 대회를 열기로 했습니다. 영장 청구의 부당성을 알리고 김건희 여사 의혹에 대한 특검 등을 촉구한다는 방침입니다. 네, 뉴스 돋보기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김태림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어제 국민의힘 당권 주자들은 광주를 찾았습니다. 지난번 안철수 후보가 방송 토론회에서 총선 승리를 이끌고 곧바로 당대표를 내려놓겠다고 한 데 김기현 후보는 공천을 마쳤으니 철수하겠다는 거냐며 밀어붙였습니다. 또 안 후보를 향해 아직도 민주당 DNA가 남아있다고 비판했고 안 후보는 김 후보에게 부동산 차익 의혹을 꺼내들었습니다. 정태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안철수 후보는 김기현 후보를 향해 최근 제기된 울산 KTX 역세권 토지 차익 의혹을 언급했습니다. 김기현 후보는 1,800배 차익에 대해서 제대로 해명해야 합니다. 국민의 상식과 도덕적 기준에 맞는 해명을 하십시오. 김기현 후보. 김기현 후보는 터무니없는 가짜뉴스라며 내부 총질이라고 맞받았습니다. 아직도 민주당 DNA를 그대로 가지고 있는 분이 많이 있는 모양입니다. 우리 당에. 이재명을 이 재판의 단두대에 올릴 수 있는 사람, 저 바로 김기현입니다, 여러분. 또 안 후보가 총선 뒤 당대표에서 물러나겠다는 건 꼼수라며 대선 불출마를 선언하라고 비판했습니다. 황교안 후보는 자유민주정권을 만들겠다 강조했습니다. 정권 뺏기지 말아서 30년 자유민주 정권을 만들자. 동의하십니까? 천하람 후보는 호남을 팔아 권력에 줄 서는 건 결국 당원들을 파는 것이라 싸잡아 비판했습니다. 국민의힘의 호남 정치가 여러분이 이름도 모르는 누군가의 영달을 위해서 팔려다녀서는 안 됩니다. 광주에서 세 번째 합동 연설회를 마친 국민의힘 당대표 주자들은 오는 20일 MBN에서 주관하는 TV 토론에서 맞붙습니다. MBN 뉴스 정태진입니다. 248시간. 튀르키예 지진 현장에서 열을 하고도 8시간 만에 10대 소녀가 구조되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튀르키예와 시리아 양국의 사망자는 4만 2천 명을 넘어선 가운데 피해 지역에선 이재민 구호 활동이 확대되고 있지만 열악한 상황에 놓인 이재민들은 막막하기만 합니다. 장동건 기자가 보도합니다. 무려 248시간 만에 17살 소녀 알레이나 웰메즈가 아파트 잔해 밖으로 나왔습니다. Hiçbir şey yoktu. Elimde kendi kendime vakit geçirmeye çalışıyorum. 기적적인 구조 소식에 환호성이 터져나오기도 하지만 가족이 살아 돌아오기만을 기다리는 생존자들의 바람도 계속됩니다. 실종된 11살 손녀를 아직도 찾지 못한 할머니는 무너진 건물 주변을 떠나지 못합니다. Elim kolum bağlı, elim kolum bağlı. Burada doğup ölmek istesem bile torunumu bulmak istiyorum. bulmak. 튀르키예 정부가 이재민 구호와 함께 치안 유지 활동에 무게를 두는 가운데 유엔은 튀르키예 강진 피해자를 위한 10억 달러 규모의 기금 모금을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튀르키예에 비해 시리아 피해 지역의 상황은 훨씬 열악합니다. 댐이 부서지며 온 마을이 침수되는가 하면 대부분 위생 기반 시설이 파괴되고 전염병 전파 우려도 커지고 있습니다. 겨우 살아남았지만 숨통을 조이는 삶의 무게에 이재민들은 앞으로가 더 막막하기만 합니다.
أنا وقت اللي بوقف مقابل هالبيت بقول عجب طلع حدا منه، يمكن أنا لو ميتة أريح لي. أنا طلعت من تحت الركام وشايلة ركام الدنيا كلها فوقي. 앞서 반군 점령 지역으로의 국경 통로 2곳이 추가로 열리며 구호품이 조달되고 있지만 WHO는 더 많은 구호 통로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MBN 뉴스 장동건입니다. 대한민국 긴급구호대 이진 21명이 어젯밤 11시쯤 군 수송기를 타고 튀르키예 아다나주로 출발했습니다. 일진은 소방청 등 수색 인력 위주로 인력을 구성했지만 이진은 현지 지원 수요가 생존자 수색에서 이재민 구호와 재건 단계로 전환한 것을 고려해 의료팀 비중을 높였습니다. 이들은 텐트와 담요, 침낭 등 총 10억 원 상당의 민관 합동 구호 물품을 전달할 예정이며 구호대 일진 118명은 이진이 타고 간 군용기를 통해 내일 오전 한국에 도착할 예정입니다. 장혜선 앵커, 어제는 찬바람이 불면서 쌀쌀했는데 오늘은 낮부터 추위가 좀 풀린다면서요? 네, 날은 온화해지겠지만 중서부 지역은 공기가 좀 탁해진다고 합니다. 자세한 날씨 알아볼까요? 김대영 캐스터. 네, 금요일인 오늘 큰 일교차에 주의하셔야겠습니다. 현재 대부분 지역이 어제보다 낮은 기온 보이며 다소 쌀쌀하게 출발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낮부터는 서풍 겨울의 바람이 불어들면서 어제보다 기온이 오르겠습니다. 서울 8도, 대전 10도, 대구는 12도까지 오르겠고 아침과 낮의 기온차가 크게 벌어지겠습니다. 오늘은 호흡기 관리에도 유의하셔야겠습니다. 차츰 국외 미세먼지가 유입되면서 수도권과 충청 지역은 종일 대기질이 탁하겠습니다. 또 주말에는 눈비 소식이 들어있는데요. 오늘 낮에 제주를 시작으로 밤에는 남부지방에 비가 내리겠고 내일 늦은 오후에는 전국으로 확대되겠습니다. 내일까지 예상되는 비의 양은 호남과 경남, 제주에 5에서 30mm, 중부와 경북 지역은 5mm 미만으로 양이 적겠고요. 기온이 낮은 강원 북부 내륙과 산지에는 최고 3cm의 눈이 내려 쌓이겠습니다. 눈과 비는 일요일 오전에 대부분 그치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윤석열 정부의 첫 국방백서에 북한이 우리의 적이라는 점이 명확히 담겼습니다. 문재인 정부 국방백서에선 빠졌던 표현인데요. 반면 일본에 대해선 처음으로 가까운 이웃이라고 격상에 표기했습니다. 권용범 기자가 보도합니다. 총 7장의 본문과 특별 일반 부록으로 구성된 윤석열 정부의 첫 국방백서입니다. 북한 정권과 북한군을 적으로 규정했는데 국방백서에서 북한에 대한 적 표현이 등장한 건 6년 만입니다. 9.19 군사합의서 내용을 삭제한 대신 북한의 군사합의 주요 위반 사례를 넣어 군사적 위협을 강조했습니다. 국민에게 북한 위협의 실체와 엄중함을 명확히 인식할 수 있도록 관련 내용을 구체적으로 기술하였습니다. 열병식과 시험 발사 등을 토대로 북한의 핵 미사일 능력에 대한 재평가도 이뤄졌습니다. 플루토늄 보유량은 2년 전보다 20kg 늘어난 70여 kg으로 평가됐는데 최대 18기의 핵무기를 만들 수 있는 양입니다. 시험 발사에 성공한 화성 17형과 개발 중인 극초음속 미사일 등 총 7가지 종류의 미사일이 새로 추가됐습니다. 이에 대응할 한국형 삼축체계 명칭도 문재인 정부에서 사라졌다가 부활했습니다. 안보 정세 평가 대상을 인도태평양 지역으로 확대하는 한편 일본을 처음으로 가까운 이웃 국가라고 격상해 표기했습니다. 일본에 대한 표기는 정부 기조에 따라 달라졌는데 일본과의 안보 협력 강화와 관계 개선 의지를 반영했다는 평가입니다. MBN 뉴스 권용범입니다. 경기 화성에서 화물차가 앞선 차들을 덮쳐 18중 추돌 사고가 났습니다. 이 사고로 10명이 다치고 차량 10여 대가 파손됐는데요. 경기 부천의 한 아파트에서는 화재가 나 주민 20여 명이 대피했습니다. 밤사이 사건 사고 소식 이상엽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도로를 주행하던 차가 갑자기 옆으로 밀려나면서 가드레일과 부딪힙니다. 귀가 찢어질 듯한 굉음이 들리더니 화물차 한 대가 차로 한가운데를 질주하며 다른 차들을 밀쳐냅니다. 사고를 당한 차들은 형체를 알아보기 어려울 정도로 찌그러졌습니다. 어제 저녁 7시쯤 화성 8탄 교차로에서 화물차가 다른 차들을 들이받으면서 18중 추돌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이 사고로 10명이 경상을 입었고 이 중 4명이 병원에 이송됐습니다. 화물차 운전자인 A씨는 아침부터 머리가 아팠고 사고 당시엔 의식을 잃었다고 경찰에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음주운전일 가능성은 작은 것으로 보고 사고 차량들의 블랙박스와 CCTV 영상을 확보해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새빨간 불길이 아파트 창문 밖까지 피어오릅니다.
어젯밤 9시 40분쯤 부천 중동의 한 아파트에서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이 화재로 연기를 맡은 두 사람이 병원으로 옮겨졌고 주민 20여 명이 대피하는 소동이 벌어졌습니다. 불은 소방당국에 의해 20분 만에 꺼졌지만 아파트 내부가 전소했습니다. 소방당국은 아파트 1층에서 불이 시작한 것으로 보고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할 방침입니다. MBN 뉴스 이상엽입니다. K-팝의 선구자로 평가받는 SM엔터테인먼트가 경영권을 놓고 진흙탕 싸움을 벌이고 있습니다. 이성수 현 대표가 이수만 전 총괄 프로듀서의 역외 탈세 의혹을 제기하면서 이수만 전 총괄이 자신의 부동산 사업을 위해 아티스트들을 이용했다고 주장했는데요. 이 전 총괄은 불거진 의혹에 대해선 말을 아꼈습니다. 표선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이성수 현 SM 대표가 이수만 씨에 대한 폭로 영상을 공개했습니다. 이 대표는 이수만 씨가 2019년 국세청 감시를 피해 홍콩의 100% 개인 회사인 CTP를 만들었다며 역외 탈세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해외 계약에 개인 회사를 끼워 넣고 SM과 해외 기획사가 정산하기 전 음반 판매액을 6%씩 떼가며 이중으로 수익을 챙겼다는 겁니다. 실질에 맞지 않는 거래 구조를 통해 홍콩의 CTP로 수익이 기속되게 하는 것. 전형적인 역외 탈세가 아닌가 하는 의문이 듭니다. 또 이수만 씨가 부동산 사업을 위해 컨셉과 전혀 맞지 않는 단어를 가사에 넣을 것을 강요했다며 이 때문에 걸그룹 에스파의 컴백이 연기됐다고 주장했습니다. 사실 초기 단계의 가사에서는 직접적으로 나무 심기라는 단어까지 등장해요. 에스파 멤버들은 속상해서 울컥하기도 하였습니다. 이수만 씨는 이 대표는 착한 조카로 마음이 아프다면서도 의혹과 관련해선 말을 아꼈습니다. SM 인수에 나섰던 하이브는 SM과 CTP 간 계약이 체결돼 있다면 이를 종결시킬 것이라며 사실이라면 SM 내부의 승인 주체가 누구인지 확인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대표는 영상 후반부에 방시혁 의장과의 통화 자막을 내보내며 추가 폭로를 예고했고 국세청은 탈세 의혹에 대해 사실관계 파악에 나섰습니다. MBN 뉴스 표선우입니다. LG유플러스는 최근 고객 정보 유출과 디도스 공격까지 이어지며 대표가 공개 사과까지 했습니다. 하지만 이 와중에 중국 해커들은 편의점 CU를 비롯한 국내 서버 5곳을 또 공격했는데요. 우리나라가 해커 조직의 놀이터가 된 지경인데 이유가 뭔지 유승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황현식 LG유플러스 대표를 비롯한 경영진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최근 고객 정보 유출과 5차례 디도스 공격에 대한 대국민 사과입니다. 매 순간 경계하며 다시 한번 점검하겠습니다. 뼈를 깎는 성찰로 고객들에게 더 깊은 신뢰를 주는 보안, 품질에 있어 가장 강한 회사로 거듭나겠습니다. LG유플러스는 보안 관련 투자를 연간 1,000억 원으로 3배 이상 늘리고 인터넷 접속 오류로 피해를 입은 PC방과 소상공인의 피해 접수를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외부 해커 공격을 막지 못하면 기업에 큰 충격을 안기지만 최근 LG유플러스뿐 아니라 국내 서버에 대한 외부 조직의 사이버 공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난달 국내 12개 학술기관의 홈페이지를 해킹한 중국 해커 조직 샤오칭은 지난 14일 CU를 비롯한 5개 서버를 또 공격했습니다. 한국 기업이 보안 투자가 부족한 데다 반항 감정을 이용해 해커 조직의 위상을 키우려는 시도가 맞아떨어졌다는 분석입니다. 보안이라는 게 투자한다고 특별히 눈에 보이는 게 아니라 영업에 이익이 되는 것도 아니고 신진 해커들이 좀 주목을 좀 받으려고 하다 보니까 미중 갈등 속에 중국 해커 조직이 미국의 우방국인 한국과 일본을 겨냥한 대대적인 사이버 공격을 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MBN 뉴스 유승호입니다. 굿모닝 월드입니다. 오는 5월 뉴욕 경매에 나올 1100년 전 히브리어 성경책이 화제를 모으고 있습니다. 추정 가격이 600억 원이 넘는데요. 이 성경책의 역사적 의미를 고려할 때 신기록을 세울 가능성이 크다네요. 한눈에 보기에도 세월의 흔적이 묻어나는 고서적.
빼곡하게 적혀 있는 건 히브리어인데요.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히브리어 성경책 코덱스 사순입니다. 9세기 후반이나 10세기 초에 만들어진 걸로 추정되는데요. 396장의 양피지를 묶어 두께는 13cm, 무게 12kg에 달합니다. 예상 낙찰가가 5천만 달러에 달해 역대 최고 고문서 낙찰가 기록을 세울지 주목된다네요. 남미 페루에서 선사시대 향유골의 두개골 화석이 발견됐습니다. 아주 잘 보존된 상태인데요. 이 두개골의 이빨과 턱은 포식자만이 가지고 있는 특징이라네요. 페루의 한 사막의 발굴 현장. 이 땅에서 나온 건 바로 선사시대 향유고래의 두개골 화석인데요. 치아와 턱으로 이루어진 1.3m 크기의 두개골은 무려 700만 년 동안 보존된 걸로 추정됩니다. 학자들은 두개골의 강한 이빨과 턱을 봤을 때 향유골의 조상의 먹이는 오징어와 작은 물고기들뿐 아니라 크고 단단한 물체도 먹었을 걸로 추정하고 있는데요. 이 고래 두개골 화석은 현재 페루 리마에 있는 자연사박물관에 보관 중이라네요. 남성들이 가장 선망하는 여자 배우로 인기를 누렸던 할리우드 스타 라켈 웰치가 향년 82세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할리우드 명예의 거리엔 웰치를 추모하기 위해 팬들이 모였습니다. 현재 시간 15일 향년 82세의 나이로 세상을 떠난 할리우드 스타 라켈 웰치를 추모하는 화환. 웰치는 1960년대에서 70년대 할리우드에서 마릴린 먼로를 잇는 섹시 아이콘으로 군림했는데요. 30여 편의 영화와 50여 편의 TV 시리즈물에 출연하고 1974년 영화 삼총사로 골든글로브 뮤지컬 코미디 영화 부문 여우주연상을 받기도 했습니다. 정작 본인은 회고록을 통해 연기력보다 외모로 평가받는 데 대해 아쉬움을 토로하기도 했는데요. 라켈 웰치는 새벽 시간 평화롭게 잠들었다네요. 굿모닝 월드였습니다. 미국의 체감 경기를 반영하는 도매 물가가 새해 들어 다시 상승 압력을 받고 있습니다. 미국 노동부에 따르면 미국의 1월 생산자 물가 지수는 전월보다 0.7%, 전년 동월보다는 6% 각각 상승한 걸로 나타났습니다. 상승폭은 전년 동월 대비 7개월 연속 감소했지만 여전히 미 연방준비제도의 물가 상승률 목표치인 2%의 3배에 이르면서 전월 대비 근원 생산자 물가지수 상승률은 최근 10개월간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했습니다. 인플레이션 장기화 우려를 높이는 지표들이 잇따라 발표되면서 연준이 종전 예상보다 더 많이 금리를 올리고 더 오래 높은 금리를 유지할 가능성이 커졌다는 전망에 힘이 실리고 있습니다. 작년 국세 수입이 52조 늘었는데도 11월까지 집계한 재정 적자가 100조 원에 육박했습니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지난해 연간 국세 수입은 전년 대비 51조 9천억 원 증가한 395조 9천억 원이었습니다. 하지만 정부의 실질적인 재정 상태를 보여주는 관리 재정 수지는 11월까지 98조 원 적자를 기록해 연간으론 111조 원에 이를 전망입니다. 대한항공이 마일리지로 구매하는 보너스 좌석 규모를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전체 좌석의 5% 이상이라고만 돼 있던 보너스 좌석 규모를 성수기 때도 확대하고 보너스 좌석 비중이 높은 특별기 운항도 검토한다는 건데요. 최근 장거리 노선일수록 마일리지 공제율이 높도록 개편하려다 소비자와 원희룡 국토부 장관의 원성을 사더니 이걸로 진화가 될지 모르겠습니다. 일본이 방류를 예고한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의 방사성 물질 3종 수소가 우리 해역에 미칠 영향은 미미할 거란 분석이 나왔습니다. 한국해양과학기술원과 한국원자력연구원 연구진은 자체 시뮬레이션을 한 결과 오염수가 해류를 타고 4에서 5년 후 우리 해역에 본격 유입되는데 3중 수소 농도는 10년 후에도 기존의 10만 분의 1 정도 높아지는 데 그친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일본 정부가 공개한 데이터가 정확하지 않아 관련 분석도 믿을 수 없다는 비판도 제기됐습니다. 굿모닝 경제였습니다. 미국 바이든 대통령이 영공에서 발견된 중국 정찰 풍선과 관련해 시진핑 주석과 솔직한 대화를 희망한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풍선 격추에 대해서는 사과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워싱턴에서 최중락 특파원입니다.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중국 정찰 풍선과 관련해 직접 대국민 연설에 나섰습니다.
중국 정찰 풍선 격추와 관련해 주권에 대한 침해를 용납할 수 없으며 방어하기 위해 행동할 것이라며 당위성을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중국과도 충돌을 원하지 않지만 격추와 관련해 사과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We seek competition, not conflict with China. We're not looking for a new Cold War. But I make no apology. 시진핑 중국 주석과도 직접 대화할 것을 희망한다고 밝혔습니다. And I will remain in communication with President Xi. And I expect to be speaking with President Xi. And I hope we're going to get to the bottom of this. But I make no apologies. 중국 정찰 풍선 이후 세계의 물체에 대해서는 중국과 관련됐거나 다른 국가 정찰기구로 볼만한 증거는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기상 연구일 가능성이 크다고도 덧붙였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연설에 앞서 15개월 만에 건강검진을 받았습니다. 올해 80세인 바이든 대통령은 2024년 대선 출마를 앞두고 고령 정치인, 정신감정이 필요하다는 논란을 돌파하려는 것으로 풀이됩니다. 바이든 대통령의 연설은 중국 정찰 풍선과 관련된 공화당의 반격과 잘못된 소문 등에 대응하고 중국에 맞서면서도 직접 대화하는 상황 관리에도 나서겠다는 의지로 풀이됩니다. 워싱턴에서 MBN 뉴스 최종락입니다. 맞벌이 가구 등 돌봄 공백이 발생하는 가정에 직접 찾아가 육아 부담을 덜어주는 아이 돌봄 서비스. 수요는 높지만 공급이 따라가지 못해 이용에 어려움을 겪기 부지기수였는데요. 3월부터는 불편이 좀 줄어들 것 같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최희지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찾아가는 돌봄 서비스를 제공해 부모의 공백을 느끼지 않도록 도와주는 아이 돌봄 서비스. 출퇴근 시간대 등 틈새 돌봄도 제공해 만족도가 높습니다. 하지만 국내 총 가구 수의 4분의 1 수준인 맞벌이 가구의 수요를 충족시키기는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신청 후 이용까지 평균 24일 정도를 대기해야 하고 공공 돌봄 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저희 센터에서 지금 한 300가족 정도가 이제 이 서비스를 계속 이용하고 계시고요. 한 달에 한 10% 정도 한 서비스를 연계를 못하고 있는데 상황과 맞는 돌보미를 구하지 못해 이용이 늦어지기도 했습니다. 조건에 맞는 분이 섭외가 되기가 좀 어려울 수 있으니까 길게는 몇 달까지도 좀 생각을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들었는데 정부는 수요와 공급의 미스매칭을 완화하고 대기 시간을 단축하기 위한 AI 자동 매칭 시스템을 오는 3월부터 지원합니다. 그전에는 다 이제 그 중개해 주시는 그 관리자가 다 수기로 작성해서 했던 부분들을 이제 AI 시스템에서 찾아서 하는 거죠. 국가 자격제를 도입하는 등 유출 인력이 많았던 돌보미들의 처우 개선과 품질 관리를 위한 대책도 마련했습니다. 1년 근무하는 선생님이나 10년 근무하는 선생님이나 똑같거든요. 최저시급으로 받는 거는. 긴급 신청과 2시간 이내의 단시간 돌봄 서비스는 올해 하반기부터 시범 운영됩니다. MBN 뉴스 최희지입니다. 국내에서 가장 낙후된 철길이 바로 광주에서 부산을 잇는 경전선입니다. 최근 고속화 사업이 확정됐지만 순천 도심을 가로지르면서 순천 시민들이 크게 반발하고 있는데요.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어제 도심 건널목 현장을 찾아 우회 노선을 약속했습니다. 정치훈 기자입니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순천 시내 아파트 사이 철길 건널목을 찾았습니다. 장관 방문 소식에 순천 시민 200여 명은 경전선 우회를 주장하는 피켓을 들고 맞았습니다. 현재 도심을 가로지르는 경전선은 일제강점기에 뚫린 이후 개량이 안 돼 국내에서 가장 느린 철길입니다. 최근 고속화 사업이 확정됐지만 도심을 통과하게 돼 지역 주민들의 반발을 샀습니다. 철도국장과 함께 방문한 원 장관은 윤 대통령이 관심을 두고 있다며 전면적 검토를 약속했습니다. 도심을 우회할 수 있는 방안을 저희들이 찾아내도록 하겠습니다. 추가적으로 들어가는 예산에 대해서는 국가에서 책임을 지겠습니다. 우회 사업에는 1,000억 원 이상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보입니다.
순천시는 크게 반겼습니다. 우리 순천에 호남에 여러 가지 진짜 대못을 뽑아주신 장관님께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크게 박수 한번 보냅시다 우리. 원 장관은 이번 사업 결정이 된 상황에서 추가로 예비 타당성 조사 등을 추가해 사업이 지연되는 일은 없도록 하겠다며 인접 전남과 경남 지자체들의 우려도 잠재웠습니다. MBN 뉴스 정춘우입니다. 기쁜 일이나 축하할 일이 있을 때 가장 먼저 떠올리는 선물, 바로 꽃인데요. 세상의 모든 꽃들이 모여있는 아시아에서 가장 큰 꽃시장에 윤석정 특파원이 다녀왔습니다. 중국 윈난성 쿤밍시 더우난 화훼시장입니다. 밤 10시가 넘었는데 꽃을 사고 파는 수많은 사람들이 모인 이곳에 있다 보니 밤이 늦었다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다. 더우난 화훼시장은 황금의 더우난이라고 불릴 정도로 아시아 최대의 생화거래 시장입니다. 하루 평균 방문자만 2만 명. 2021년 한 해 동안 총 102억 6천만 송이의 생화가 판매됐고 거래액은 112억 위안, 우리 돈 2조 원에 이릅니다. 黄颜色的蝴蝶兰，还有这个紫色蝴蝶兰，刚好也搬了新家，我还买了一个这黄颜色这个，一个是喜庆，还有一个富贵平安的意思。 더우난 지역 주민 7만 명 중 절반이 넘는 4만 명이 화훼 산업에 종사하는 것으로 추산됩니다. 지난해엔 코로나19 탓에 찾는 사람들이 뜸했지만 방역 정책 완화 후 회복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那肯定多了很多嘛，因为疫情的开放已经完全解封了嘛，那都已经慢慢变好了嘛，所以说人会越来越多嘛。 실제로 지난달 거래량은 코로나19 이전 거래량 규모의 95% 수준까지 회복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올해는 하루 2천만 송이, 1년 판매량은 100억 송이 이상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더우난 꽃시장에서 MBN 뉴스 윤석정입니다. 국내 최대 어업인 단체인 수협중앙회 차기 회장에 노동진전 진해수협조합장이 선출됐습니다. 노 당선인의 임기는 다음 달 27일부터 4년으로 노 당선인은 선거에 출마하며 어업인이 부자 되는 어부의 세상을 기치로 내세웠습니다. 노 당선인은 당선 소감을 통해 선거 과정에서 제시한 공약과 조합장들의 건의사항을 적극 실행에 옮겨 어업인 지원에 앞장서겠다고 밝혔습니다. 금요일인 오늘 큰 일교차에 주의하셔야겠습니다. 현재 대부분 지역이 어제보다 낮은 기온 보이며 다소 쌀쌀하게 출발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낮부터는 서풍 계열의 바람이 불어들면서 어제보다 기온이 오르겠습니다. 서울 8도, 대전 10도, 대구는 12도까지 오르겠고 아침과 낮의 기온차가 크게 벌어지겠습니다. 오늘은 호흡기 관리에도 유의하셔야겠습니다. 북에 미세먼지가 유입되면서 수도권과 충청 지역은 일평균 초미세먼지 농도 나쁨 수준 보이겠고 영서와 경북 지역은 밤에 일시적으로 농도가 짙어지겠습니다. 또 주말에는 눈비 소식이 들어있는데요. 오늘 낮에 제주를 시작으로 밤에는 남부지방에 비가 내리겠고 내일 늦은 오후에는 전국으로 확대되겠습니다. 내일까지 예상되는 비의 양은 호남과 경남, 제주에 5에서 30mm, 중부와 경북 지역은 5mm 미만으로 양이 적겠고요. 기온이 낮은 강원 북부 내륙과 산지에는 최고 3cm의 눈이 내려 쌓이겠습니다. 눈과 비는 일요일 오전에 대부분 그치겠습니다. 이 시각 현재 기온 보겠습니다. 춘천 영하 4.8도, 안동은 영하 3.5도 등 어제 아침보다 1에서 5도가량 낮게 출발하고 있고요. 낮 기온은 강릉 11도, 광주와 부산은 12도까지 오르면서 온화하겠습니다. 주말에도 추위 걱정은 없겠지만 비가 그친 뒤에는 다시 날이 추워지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금요일 아침 굿모닝 MBN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